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석열을 당장 파면하라. 당장 파면하라. 경복궁역부터 안국역 주변까지 거리와 보도를 메운 시민들이 일어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목을 놓아 10번 외쳤습니다. 헌재는 즉각 파면부터 판결문이 밥이냐 뜸을 들이게 민주주의 네버다이 등 저마다 간절함을 담아 손수적은 편말이 구호에 맞춰 흔들렸는데요. 국회의 윤석열 탄핵소추 100일을 하루 앞둔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 앞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16차 범시민 대행진이 열렸습니다. 헌재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파면을 촉구하며 광장에 나서는 시민들도 다시 늘고 있는데요. 시민들은 다시 한번 이번 주 주말이 마지막 집회가 되길 바란다며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엔 꼭 결론을 내리길 바란다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이날도 주최 측 추산 100만 명의 시민이 광화문 앞 왕복 9차로를 가득 채웠는데요. 시민들은 이날도 즉각 파면이 적힌 피켓과 각양각색의 깃발을 들고 거리에 나와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탄핵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또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경호처 김성훈 차장 등이 21일 또 한 번 구속을 피하게 된 상황에 대해 비판과 우려도 쏟아졌는데요. 또 극우 시위대가 야당 정치인을 향해 달걀을 던지는 등 폭력과 충돌 수위가 격화되는 상황에 헌법재판소도 책임이 없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다음 주에도 윤석열 탄핵 선고까지 시민들과 함께 매일 저녁 집회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대체 언제쯤 완벽한 내란 종식이 이루어질까요? 모두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내란 숙에 한 명 파면하는 게 이토록 힘든 일이었을까요?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빨리 인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선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들이 계속 쌓아져 가고 있어요. 정치 불안은 물론이거니와 경제 악화, 국민 불안. 그 더 이상 현재 재판관들이 2월 25일부터 지금 3월 21일까지 그럼 다음 주로 넘어가면 한 달인데 한 달 동안 무슨 얘기를 더 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빨리 해야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선거하는 것이 순리고 합리적이다. 네. 그런데 만약 안 된다면 네,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만약 안 된다면 이건 중대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중대한 문제. 그냥 중대한 문제라고 하면 시간 끌기로 쭉 간다. 그러니까 그 4월 18일 4월 18일까지도 간다. 그걸 원래 이제 윤석열을 먼저 하느냐, 한덕수를 먼저 하느냐 했을 때 심사 종결된 순서대로 해서 한덕수가 2월 18일 날 종결됐으니까 먼저 한다. 네. 이거거든요. 그러면 2월 18일 날 종결됐고 윤석열은 2월 25일 날 종결됐으니까 그 순서대로 한다. 처음에는 사건의 심각성과 사건 번호. 예. 크기에 따라서 한다. 뭐 사건 예. 번호에 따라서 한다 했다가 그게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 정영식 재판관이 공의 얘기하기를 예. 최우선 그러니까 최우선으로 거기서 판단하겠다. 일단은 벗어난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 이제 약속은 어긴 거죠. 그 약속은 이제 어겼는데 어쨌든 뭐 최대한 한다는 게 뭐 일도 많고 뭐 따져야 될 것도 많고 중요한 사건이니까 철저히 했다고 쳐요. 네. 그걸 다 인정하면은 다음 주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의원님 판단은 다음 주 안 할 수도 있다. 이 가능성도 여전히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예. 안 하면 이거는 중대한 문제가 이제 생긴 거다. 그 날짜 다음에 한다는 것은 네. 말을 안 했지만 결국은 3월 20일 그 이재명 대표 선거 예. 전후로 예. 혹은 동시에 함으로써 예. 이제 여권에서 계속 요구하는 것, 예.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 요구하는 것에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둘 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버리거나 윤석열도 인용되고 만약 우리 대표도 어떤 식으로든지 흠집이 나는 그런 판결이 나오면 둘 다 문제다. 둘 다 문제다 이렇게 이제 제끼면서 예.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한 호흡 고르기에 도움을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대표에 대해서도 아니 내란하고 이거 무슨 뭐 공선법에 말 한마디 한 거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둘 다 나쁜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한 소쿠리에 담아서 버려버리자 이런 지금 프레임을 짜려고 하는 거죠.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윤석열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던 헌법재판소. 하지만 이런 말이 무색하게 탄핵 선고는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고 이제는 더 나아가 4월 선고설까지 나돌고 있는데요. 이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국민들의 분노도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사회적 갈등과 혼란도 극에 달하고 있는데요. 헌재가 명확한 이유를 내놓지 않은 채로 재판관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
선고일이 다음 주를 넘겨 4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학자들은 헌정질서 회복과 국민분열 방지를 위해 3월 안에는 선고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당초 윤석열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변론이 종결된 뒤 한 달이 다 되도록 선고는 감감무소식인데요. 대체 헌재는 왜 이러고 있는 걸까요? 늦어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분석됩니다. 우선 전원일치 돌출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결론을 시작으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사건까지 헌재는 연이어 8대0 일치된 결론을 돌출해왔는데요. 윤석열 사건 역시 만장일치를 목표로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윤석열 측이 집중 제기한 절차적 쟁점에서 재판관 의견이 조율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불가론, 내란죄 철회,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 채택 여부 등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기 위해 신중을 기한다는 겁니다. 이 밖에 결론은 모여졌지만 결정문을 다듬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기약 없이 시간만 흐르는 사이 급기야 다음 주를 넘어 4월 선고설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헌법학자 다수는 윤석열 파면에 대한 재판관 이견은 없을 거라고 전망하면서도 국민의 인내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점을 특히 우려했는데요. 1987년 민주화운동의 결실로 탄생한 헌재의 권위와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탄핵과 관련한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헌재가 더 이상 좌구우면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대체 헌재는 왜 이러고 있는 걸까요? 아무런 설명도 해명도 없이 한없이 지연되고 있는 윤석열 탄핵 선고. 이러니 자꾸 음모론만 제기되고 있는 거죠. 헌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일까요? 임명직 법관 8명의 손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어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강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검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아예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애초부터 검찰은 김성훈 차장을 구속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방증입니다. 즉시 항고도 하지 않고 윤석열을 구속 취소하던 모습과 반박이 아닙니까? 내란 사력과 검찰이 한 몸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됐습니다.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선 검찰 개혁 싹 갈아엎어야 하는데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심우정 검찰총장 용서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은 헌법 파괴자, 국격 파괴자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일으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범죄자입니다. 12월 3일 밤 국가는 무너졌고 법치는 실종됐습니다. 경제는 추락했고 외교는 고립되었습니다. 국제사회는 한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독재화가 진행 중인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부부 범죄단, 범죄 공동체입니다. 여론조작, 불법 선거 조작 수사, 주가 조작, 국정농단, 공천 개입과 같은 범죄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아닙니까? 정권 교체를 막고 영구 집권을 하는 것만이 처벌받지 않는 유일한 길이기에 군대까지 동원해 진위 쿠데타를 시도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수천 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었을 것이고 수만 명의 국민이 피를 흘리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국민을 무참히 살해하고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으려 한 윤석열과 김건희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헌법 파괴자, 국격 파괴자, 파렴치 부부 범죄단을 응징하는 것이 내란 용식이고 국가 정상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가 내란숙의 윤석열을 탄핵한 지 오늘로 99일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오늘로 26일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는 91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박근혜보다 100배는 더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내란숙의 윤석열은 아직도 왜 파면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용납할 수 있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침묵하는 사이 국가적 위기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침묵하는 사이 극우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침묵하는 사이 국민들은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말고 당장 해야 합니다. 헌법수호의 책무에 따라 헌법 파괴자 내란숙의 윤석열을 단호하게 심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정의 회복, 헌정질서 회복, 민주주의 복원, 국가 정상화는 숙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헌법재판관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국민과 역사의 심판뿐입니다. 문영배, 이미선, 김영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예선 재판관은 결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문영배, 이미선, 김영두, 정정미,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헌법재판관은 결단해야 합니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킨 헌법재판관으로 기록될지, 대한민국을 파멸로 이끌 재판관으로 기록될지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25일 내란숙의 윤석열을 파면을 선고해 주십시오. 국민의 명령이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잠을 만큼 잡았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감사합니다.